안녕하세요. 저는 콩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서영 변호사입니다. 콩밥은 전세금 반환 소송 특화 서비스를 런칭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200여 건이 넘는 피해자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4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맡아서 총 550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온라인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와 부적절한 조언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전세금 회수를 위한 대응 방법을 모두 파악하실 수 있고 실수 사례와 성공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전세 피해 유형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집주인의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매가가 하락해서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소위 깡통 전세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고의적인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속임수로 계약을 했거나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계약 직후에 등기 권리가 변동된 경우, 수백 채를 갭 투자한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아셔야 할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본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건물 등기부를 발급해 보셔야 하는데요. 본인보다 앞선 순위에 근저당권이 있는지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가 나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돼도 나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되시면은 집에서 퇴거하셔야 됩니다. 순위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점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최종 전세금의 회수 가능성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고요. 후순위 임차인은 더 많은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셔야 전세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는 6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계를 왜 해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이행을 청구하셔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허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소를 치시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소송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의미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 셈이 되니까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갱신 거절 통지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계약 해지 통지를 다시 해서 3개월 후에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셔야 법적 조치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실 수 있고 내용 증명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안 되고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에서도 공시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는데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고요. 송달이 안 되면 공시 송달을 신청합니다. 그 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1개월 정도 부여가 되고요. 변론 기일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와 부대 비용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콩밥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대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데요.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통상적으로 전세금 1억당 4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충분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이자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신 후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5%, 소장 송달 후에는 12%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전셋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이자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안 내고 현재 전세금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집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미리 정확하게 고지해 주셔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부대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세금은 소가가 좀 높은 편이라 전세금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기 이후에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거나 즉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소송 접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과 지급 명령은 둘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내용을 다투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차이는 지급 명령은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하시기가 어려워요. 집주인이 송달을 안 받거나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즉 집주인이 송달을 받고 있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 명령을 하셔도 되지만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악질이거나 다투고 있다, 변호사 비용을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지급 명령을 해도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콩밥에서는 빠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바로 소송을 추천드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신 것이 맞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대부분은 승소합니다. 소유자가 변동돼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애매하거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주 치열하게 대응하는 특수한 사례들도 있지만 콩밥에서는 아직까지 패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승소율이 높은 소송입니다. 콩밥에 소송을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집주인을 상대해야 하는 협의 과정부터 소송 비용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고 직접 하시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전세금을 받는 것인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판결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서예요. 판결을 받는다고 전세금이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소 통계적으로 소송 중에 또는 판결이 나오면 50% 정도가 해결이 되고 있고요. 판결이 있다고 보증금을 100%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집주인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결이 회수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결문이 없으면 집주인의 재산 상태도 알 수 없고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전세금 반환 소송은 셀프로 하실 이유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 회수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세금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 비용이 좀 높게 인정되는 편이고요.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3천만 원만 넘으시면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 전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개월을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전세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10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콩밥에서는 정부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양식에 맞는 서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소송을 해야 추심을 시작할 수 있고 판결문이 먼저 있어야 집주인의 여러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모두 배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밥에서는 집주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회수된 사례가 다수 있고요. 집주인이 지금 당장은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에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세금이라는 큰 돈을 그냥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면 최선은 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나갈 때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세금 대출이 있으신 경우 대출 연장 시에 은행에서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허그에서 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 시에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셋집을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장단점이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주인이 단순히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표현도 있듯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등기부에 공시가 되므로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면 12%라는 고율의 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수를 하다 보면 임차권 등기가 회수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오히려 임차권 등기가 임대인이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차단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건데요. 임차권 등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회수 방법일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금 반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등기부터 하기보다는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잘못해서 전세금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최초 임대차와 갱신 임대차 중에 일부를 누락하시는 경우, 다가구 주택에서 도면이나 호실 특정을 잘못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가구는 혼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가구는 호실 쪼개기, 지층을 1층으로 하는 등으로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등기가 잘못된 상태로 이사를 가시면 배당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실수가 있으면 배당 순위가 바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일 계약이 복잡하거나 다가구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도 모든 경우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만일 판결 전에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 집주인의 자택이나 토지의 가압류를 통해서 빠르게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 경우에서는 콩밥에서 가압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판결만으로 전세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수는 판결을 받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판결이나 경매까지만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의뢰인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콩밥은 소송 이후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채권 추심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심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판결 후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세금 회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전셋집을 부동산 경매로 넘기실 수가 있고요. 경매를 신청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까지는 6개월 이상, 통상적으로 1년가량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경매를 하면 된다는 정보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낙찰 가능성과 배당 순위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부동산 가액이 전세금보다 높으면 경매 신청을 하시면 전세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주로 문제가 되는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에는 지금 낙찰률과 낙찰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매만으로 회수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후순위 임차인이시거나 전셋집 경매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 추심을 하셔야 됩니다. 채권 추심은 부동산 경매뿐 아니라 재산 압류, 재산 조사 등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강제 집행과 추심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콩밥에서 진행한 소송 기준으로 소송 중 그리고 판결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한 50%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임대인이 재산이 없거나 연락이 안 돼서 판결 이후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좌 압류, 유체동산 압류, 차량 압류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수억 원이 되는 전세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 압류를 했을 때 계좌에 수억 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계좌 압류를 오히려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집주인의 대출이 다 막혀서 오히려 파산에 이르게 돼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콩밥에서는 16년차 변호사팀과 경공매 전문가, 대부업에서 20년 이상 악성 채권 회수에 높은 실적을 쌓은 채권 추심팀이 팀을 이루어서 회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콩밥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회수 성공 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얼마나 귀중한 돈인지 저희도 알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은 전세금 소송을 맡으면 변호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100% 회수한다고 말씀드리거나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콩밥은 전세금 회수의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믿고 의뢰주신 분들에게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해드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적어두었으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세요. 감사합니다.